네, 안녕하세요. 12강에 이어서 이제 13강 캐주얼 게임 속 마을 제작을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캐주얼 게임 속 들어가는 어떤 마을을 같이 제작하고 회의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뭔가 의견을 나누고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획적인 부분을 직접 해보는 게 오너가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컨셉아티스트는 반드시 기획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설정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설정을 부풀릴 수도 있어야 되고, 연계시켜서 다른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뽑아내실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획 문서나 스토리텔링들을 직접적으로 좀 해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앞 강의에서 설정을 좀 이어서 해볼 텐데, 물이 귀한 설정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제너럴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돈을 해봤어요. 뭐 나아가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놓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마을을 설정을 하고, 아이디어도 제가 적는 것만 적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비주얼 기획 회의나 이럴 때 같이 참석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나 간단한 스케치들,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기획자분들이 정리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컨셉 아티스트가 정돈을 해서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물이 좀 귀한 그곳에 지하수에서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지하수에서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지하수가 막 이렇게 있겠죠, 그쵸? 여기 이제 물이 흘러가고, 물을 보급받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자체가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주변 나쁜 놈들한테. 그럼 이 물을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일부러 나무를 많이 배치하고, 밖에서는 웬만하면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큰 설정을 하려고 하고요. 큰 마을은 아니고 5채 정도 있고요. 집이. 그 다음에 목축업과 농업을 하면서 지내고, 주변 산에서 약초나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목공 및 조각을 해서 팔고, 또 이동 갔다가 뭔가 물건을 사고, 어떤 그런 되게 일반적이고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구성원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촌장 자체가 착하고요. 이 지하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당연히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안 들키게 몰래 이용을 하고 있고, 마을이 뭐 이렇게 촌장집이 있고 주변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길과 공간이겠죠. 그리고 공간에 촌장집과 뭐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촌장집 뒤로 샛길이 있는데 따라서 올라갔더니 우물이 있어요. 일부러 메마른 우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느낌을 해놓고, 저희는 물이 없어요, 외부인이 왔을 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정으로 보여지게 하고, 사실은 이쪽 샛길로 또 가면 뭔가 이렇게 막 풀이 있고 이 안에 이 우물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되게 뭐 간단한 설정이고 하지만, 이런 설정들을 실제로 회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런 이미지도 그려내고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을에는 왠지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침엽수 관련된 나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풀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침엽수 아니면은 어떤 중간 풀들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물을 많이 공급받지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풀들이라든지
바위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을 지형 자체는 큰 바위와 침엽수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샛길,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우물, 요 또 길을 가면 샛길, 그 다음에 여기 또 침엽수로 가득 둘러쳐져 있고, 실제 우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발견을 못하게끔, 심지어는 침엽수가 너무 울창해서 위에서 아래를 봐도 못 알아볼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바위 앞쪽에 총장집이나 이런 것들이 걸쳐져 있고, 총장집은 왠지 2층에 탑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고, 그 앞에 낮은 어떤 집들이 두세 채씩 해서 끝에 작은 집까지 이렇게 있어. 막 이런 평면도든 뭔가 측면도든 정면도든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 어떤 농업, 약초 이런 것들 해서 실제 동물들을 사육할 수 있는 어떤 사육장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작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약초나 농업 관련해 가지고서는 또 저기서 수확하거나 뭔가 이렇게 나무를 자르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창고도 있을 것 같아. 마을 자체에는 세계관, 그 물을 담기 위한 통들 있죠. 통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제가 이런 어떤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자기 주변에 바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지 실제 세계관을 확 느낄 수 있다라고 앞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낙서, 글, 심지어는 어떤 자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이 자료는 우물 자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 자료는 여기 마을에 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와 글과 그려나가는 이미지들을 복합적으로, 이 상태는 자신만 알아봐도 돼요. 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설정을 정해가면서 앞으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감받기 위해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업이 초반에 시작이 될 때 기획 문서를 받던 안 받던 어떤 큰 설정적인 부분들이 정해진다면은 혼자서 이런 것들을 막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공유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이야기를 받아서 다른 좋은 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서 막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집은 총 5채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축사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창고는 한 3개 정도,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실제로 보기 좋은 문서로 만들겠죠.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누구나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문서, 이렇게 세계관도 있을 거고, 이 세계관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야 되고, 이 세계관에 지금 이 마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마을 자체의 집 개수는 몇 개고, 촌장집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이들은 뭘 먹고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미지든 자료와 함께 설정적인 면을 깔끔하게 적으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리고 이게 이 마을에 대한 비주얼 기획 문서가 되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재밌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마을에 무슨 뭐 토끼라든지, 이상하게 이 마을에는 작은 동물들이 많아. 막 다람쥐라든지. 물도 없는데 보통 얘네들이 물 있는데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얘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거죠. 챙겨는 주는데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서 이런 동물들, 작은 동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출현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이 실제 게임 플레이어가 이 마을 NPC한테 말을 걸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을 내뱉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런 기획 문서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서는 실제 자료들을 많이 모으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림 그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보는 거죠. 자료를 모으고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나무 자료,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촌장 집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좋겠어. 이 안에 들어가는 우물은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어. 이 안에 들어가는 바닥이나 주변 환경은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기획문서와 자료들이 같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 파트마다 또 막 모여가지고서는 이것저것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뭐 사운드 파트도 있을 거고, 이펙트 파트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당연히 기획팀도 있을 거고, 3D 팀이라든지 오브젝트 만드는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팀이 있겠지만 그 팀이 이런 회의를 거쳐서 설정을 점점 구체화시키고요. 우리 컨셉 아티스트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찾게 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작업할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컨셉 아티스트들이 좀 능동적인 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시켜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이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좀 앞서서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이렇게 미리 말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을을 구성할 때 어떤 제약 같은 게 당연히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마을 구성 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어요. 비주얼적인 얘기들이 막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실제 유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을에 가고요. 그 마을에서 어떤 퀘스트를 받게 되거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게임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이 없으면 만들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돈 낭비고 시간 낭비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부여하게 되고요. 대부분 마을이 하는 역할들은 게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겠죠. 휴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곳일 수도 있을 거고요. 제품 판매 및 뭐 구입을 하는 데 있을 수도 있고 퀘스트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거쳐야 되는 마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잡은 설정을 가지고 기획자분들이 뭐 퀘스트를 짜고 재밌는 어떤 그런 일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면은 뭐 이 마을에 어떤 물을 숨기고 있는데 이 마을을 소유하고 있는 귀족, 왕족, 왕, 성주 이런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왔다고 여기서 자꾸 작은 동물들이 모이고 뭔가 나무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고 그런다는데 수상하다 너네. 그러면 우리 유저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퀘스트를 또 진행하게 되고 그 퀘스트 안에서 배경과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그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디자인들이 바뀌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명확하게 만들 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걸 보고 또 자료를 준비하고 중요한 것은 컨셉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정이라든지 아이디어 이거를 좀 쉴 새 없이 계속 누군가한테 건의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그거를 선택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배경 쪽 리드를 하고 있었을 때 그래픽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전투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마을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던전이라는 곳들도 있을 거고 이 세계관을 아우르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컨셉 아티스트들과 어떤 기획자분들이 초반에 정해진 게 있을 때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짜나가겠지만 없을 때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을 문어발처럼 막 펼쳐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짜맞추게 되죠.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에 몇 시간 플레이할 때 어떤 그 초원 지역을 지나게 되고 그 초원 지역을 지나서 어느 부분에서 마을을 만나야 되고 마을 부분에서 더 큰 도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에서 가야 되며 이런 것들도 같이 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동선에 따라서 레퍼런스나 아니면 직접 아이디어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을 수십 장, 수백 장을 그려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점 정돈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뭔가 막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혹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한눈에 나만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펼치고 이것 자체가 나의 어떤 기획 문서가 되는 거고, 이게 되어 있다면 나중에 실제 기획 문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이 요약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요약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적인 것도 연관이 있을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캐스트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생각했었던 것, 아이디어를 얻었었던 것들이 같이 얹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재밌는 작업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한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디어 짜고 스토리텔링하고 설정을 잡고 그것들을 재밌게 퍼뜨려 나가는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이 귀한 어떤 그런 세계관에서 되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물도 챙기고 실제로 지하수가 어디선가 나와서 거기서 물을 먹고 주변에 어려운 애들한테 물도 나눠주고 그런 어떤 착한 마을. 근데 못된 성주나 이런 애들로부터 그 물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뭔가 물을 앞에 안 쓰는 우물을 놓고, 실제 쓰는 우물은 깊숙한 곳에 나무를 막 심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든지, 아이디어를 점점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막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숲에 숨겨놓기보다는 건물 같은 데다가 숨겨놓으면 안 되나? 실제로 이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생활을 해요. 이 건물 옷장이나 어떤 침대를 밀었더니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 가봤더니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물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면은 두 가지의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혹은 유저들이 어떤 걸 경험할 때도 재밌어 할지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좋아요. 요거를 결정을 해서 이제 다음 작업에 찾은 아이디어들,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14강에서 평면도와 막 어떤 이런 커터뷰 관련된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이번 강의가 다른 강의보다 당연히 좀 짧지만 실제로 컨셉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설정과 스토리텔링 정리하는 것도 다 가지각색이겠지만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기획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기반으로 해서 14강에 마을의 기초가 될 어떤 평면도, 커터뷰 스케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